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반복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실행할 때 코드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규칙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하는데. 자,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코드를 뭐 제어하고 싶다. 그럼 반복문을 쓴다거나 반복을 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제어문이라는 게 있는데, 제어문에는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이라 있는데, 사실 이제 조건문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조건문을 엄청나게 많이 쓸 일은 없는데 쓰긴 해요. 조건문은 if라고 씁니다. if. 조건문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래요. 조건문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는 이제 제어문에는 자, 조건문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자, 콘솔 로그 해가지고 콘솔 클리어죠.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조건을 걸고 싶어요. let age는 뭐 20살, 그러니까 20, 요 값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입니까? 라는 말을 출력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했을 때 뭐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입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미성년 둘 중에 둘 다 말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런 해볼게요. 요거 바꿔야겠다. 자, 그래서 성인 또는 미성년 둘 중 하나만 출력이 되게 하고 싶을 때 바로 쓰는 게 바로 뭐다? 조건문을 사용한다. 그럼 조건문 어떻게 쓴다? 조건문 쓸 때는 여러분들이 if문을 쓰면 된다. 아이고, 마우스가. 자, 만약에 age가 뭐 if문을 이렇게 씁니다. 조건문 소가로 중가로. 조건문 소가로 중가로. 이걸 조건문이라 해요. if문을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소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인은 20살 이상을 성인이라 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age가 20살 이상일 때 그런 의미죠. 그리고 조건문은 언제 실행되냐면 조건문은 조건식이 뭐다? 참인 경우에 실행된다. 그러니까 참인 경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결과가 true인 경우에 실행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age는 변수예요? 20이에요? 20이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땐 변수, 우측에 있을 땐 값이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미성년은 몇 살 미만? 20살 미만을 미성년이라 하죠. 그죠? 그럼 이때는 미성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성인 또는 미성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제가 15라 하면 당연히 뭐가 출력된다? 미성년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썼을 때 지금 조건문이 몇 개? 2개죠. 그죠? 조건문이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쓰게 되면 조금 느리게 실행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2개를 썼을 때 우리는 지금 코드가 if문이 2개여도 하나만 실행되겠지 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가 위에서 아래로 제가 순차적으로 코드를 읽어드리나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컴퓨터가 제일 먼저 얘를 읽습니다. 그러면 if문으로 와가지고 age가 20이라 했을 때 20이라 했을 때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네? 크진 않지만 같네? 그러면 성인입니다라는 문구를 출력해줘야겠구나 하고 출력을 해줘요. 그 다음에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로 내려서 이 조건문을 살펴봅니다. 조건문을 살펴보고 age가 20인데 20은 2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짓이네? 그럼 나 이거 내용물 출력해주면 안 되겠다 라고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즉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문이 2개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실행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사실 크게 판단이 안 되지만 실제로 조금 느리게 실행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빠르게 바꿀 수 있냐? 이 2개의 조건문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다. 어떻게? 여기다 else라고 붙여주면 돼요. 자, else if라고 적어주게 되면 2개의 조건문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지면 어떤 점이 좋냐? 이 첫 번째 조건문이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문은 실행조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따지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1번 문제가 1번 보기가 있고 2번 보기가 있을 때 1번 보기가 정답이다? 그러면 2번 보기는 체크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계산도 안 하는 그런 구조로 바꿔놓은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az 값을 10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얘는 거짓이죠. 근데 거짓인데 얘로 내려와서 이 조건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또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1, 2번 보기라고 있을 때 시험 문제가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2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이 정답인데 그 2번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결국 뭐다? 비효율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여기를 else를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else if에서 if를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이 정답이면 1번 체크하고 두 번째는 체크하지 않는 구조.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바로 2번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가 된다. 즉 이지선다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할 때 어떤 조건을 걸어줘야 되냐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줘야 됩니다.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은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문이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 여러분들 코드 짤 때 무조건 조건문은 복수개의 정답을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복수개의 정답을 가져버리면 내가 원하는 그 결과, 즉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조건문을 괜찮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썼던 요 조건문이 if문 두 개였던 요 조건문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준 결과에 따라, 내가 준 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제대로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쓸 때 조금 느리게 실행되는 점은 있다. 잘못됐고 틀렸다가 아니라 좀 느리게 실행되기 때문에 if, else를 사용하면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바로 조건문이다. 조건문은 언제 쓴다? 내가 그 특정 코드를 특정 시점에서 제어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뭐 게시물을 이런 거죠. 글을 썼는데 글을 이제 고객이 글을 쓰는데 고객이 글을 쓰지 않고도 작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 아이디가 입력이 되지도 않았는데 로그인 버튼 누르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조건문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조건문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